Nuxt.js와 파일베이스를 결합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Nuxt.js로는 웹서버를 구현을 했고요. 웹서버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보통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버를 보게 되면 이 넬러파이 쪽에 Nuxt.js가 올라가는데요. 넬러파이 쪽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를 파일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극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있는 우리 웹페이지 표에 뿌려주는 것을 지금 구현을 했고요. 이 구현이 더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와 파일베이스의 또 다른 기능들, 우리는 지금 get이나 on, once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변경사항이라든지 한번 읽어온다든지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을 했지만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왔는데 이 온 데이터를 보기 편하도록 우리가 뭐 수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정렬을 하면 사용자는 이름을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렬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정렬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를 보면 자, 저장하고 있는 변수는 동네임즈나 이제 캔네임즈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배열이기 때문에 이 배열에 소트 함수 호출을 하면 정렬은 됩니다. 다만 우리는 사용자에게 이 선택권을 주면서 이 웹사이트의 정보를 표현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렬하고 싶으면 정렬하고 정렬하기 싫으면 원래 사용자가 입력한 순서대로 DB를 보여주는 것을 구현하는 게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다만 이 HTML의 이 폼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책박스 한번 보면 책박스는 이렇게 누르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말지 on, off, true, false로 선택하기 때문에 정렬 여부는 책박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책박스를 쓸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field라는 영역은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우리가 책박스를 해야 되니까 자, 레이블을 한 것 같아요. 자, 레이블에 요 클래스는 책박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풋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자, 인풋은 책박스라고 이름을 또 붙여야 됩니다. 이건 불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강아지 이름을 정렬하기 인데 정렬하기는 또 우리가 스트롱으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모양은 강아지 이름 정렬하기 모양이 한 칸 더 띄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칸 띄워서 사용자에게 보기 편하게 하고 사용자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자, 선택은 하는데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선택한 거를 스크립트가 알아야 되잖아요. Vue.js가 알아야 되니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input은 HTML의 폼에 관련된 태그니까 자, 이걸 Vue.js가 쓸 수 있도록 vbind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사용자가 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릭한다 안 한다 아니면 데이터가 바뀐다 안 바뀐다는 정보를 또 내가 Vue.js가 갖고 와야 됩니다.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V-on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설계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V 모델을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강아지를 소트 할 거냐? 그래서 독소트라고 하는 거를 하나 뷰 모델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변수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 인풋에 대한 결과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 뷰 모델로 독소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독소트라는 거를 맨 처음에는 당연히 false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false를 만들고 그럼 내가 이제 클릭을 함에 따라 가지고 이 독소트 값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진 않지만 바뀌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자 바뀌게 되면 자 이걸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값이 바뀌는 경우에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값이 바뀌는 경우에 기능을 함수를 호출을 해서 정렬을 시켜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를 등록을 합니다. 자, 얘를 등록하게 되면 sort.names를 이런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얘는 지금 change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원래는 v-on-change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Vue.js에서는 골뱅이 이용해 가지고 change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함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함수를 여기다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렬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원래 데이터는 지금 동네임즈에 들어가 있는데 자, 내가 정렬했다 안 했다를 하기 때문에 이 동네임즈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변수를 하나 추가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임즈 sort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럼 동네임즈가 이제 sort된 거하고 원래 거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럼 우리가 array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 this 동네임즈 sort에다가 this 동네임즈를 그대로 넣게 되면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가 동네임즈 sort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원래 것도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dcopy라고 하는 이 값 자체를 완전히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array인 경우는 그냥 슬라이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복사가 됩니다. 슬라이스의 원래 의미는 이 docNames라고 하는 array를 잘라내서 특정 위치에 값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라는 건데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집어넣을 것도 없는 거죠. 대신에 슬라이스를 한 그 결과물이 생성돼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용하면 카피 기능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스 이용해 가지고 카피를 했다. 얘는 슬라이스 한 게 아니고 카피한 거다. 그렇게 돼서 자 독소트가 있는데 요 독소트가 만약에 셋업이 됐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sort를 해주면 됩니다. sor트 해주면 sor트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sor트 기능이 들어가서 이 sort된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sort된 결과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얘를 좀 바꾸죠. 원래 동네임즈 원래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sort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다만 이 sort된 결과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서 독소트에 따라서
정렬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정렬이 되고 누르지 않으면 원래 데이터가 그대로 오고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전에 어떤 기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는 지금 우리 on file base database names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동네임즈를 그냥 받기만 하고 별다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게 없었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한번 수정한다 생각하고 고양이도 정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우리가 반복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이름 정렬하기. 다만 이제 이 변수는 캣에 맞게 잘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렬된 결과가 이제 캣네임즈에서 sort, 캣네임즈에서 sort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캣네임즈 해서 여기에 대한 sort가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독sort가 캣sort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놓습니다. 자, 변경해 뒀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독소트와 마찬가지로 캣소트도 여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캣소트 이용해 가지고 고양이의 이름을 정렬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여기에 같은 걸로 캣네임즈를 정의를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이제 캣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정렬을 누르면 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제 더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자, 캣네임즈 같은 거를 항상 이제 호출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sort 캣네임즈를 해주고요. 자, 값이 바뀔 경우에 현재 상태를 봐서 정렬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의 경우에는 이제 sort 동네임즈를 이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get file based database names도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캣네임즈하고 동네임즈를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해 줍니다. 다만 이제 요 sort 캣네임즈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엑스포트 안에 이제 저장된 거라서 서로 이 호출을 하려면 그 this를 꼭 써줬어야 됩니다. 여기서 틀려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에러가 났겠네요. 자, this 해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서로 호출을 하려고 하면 this를 꼭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하지만 이 HTML 쪽에서는 그러니까 Vue.js는
this를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르면 정렬이 자르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쪽에 하나 추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스켓, 비스킷 이런 이름 하나 캣으로 이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8번으로 킷이라는 거 추가를 합니다. 그럼 추가가 됐고, 그럼 그 추가된 내용이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추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기능적으로 뭐 특별할 거는 없고, 우리가 이 정렬을 할 때 사용자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폼을 썼고, 이 폼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받아서 파일 베이스하고 잘 연동을 시키니까 내용을 이제 정렬하기 위한 기능도 이제 쉽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또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추천받아서 저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도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쉽게 이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강아지 이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만들었는데 얘를 요 칼럼 쪽에다가 요 테이블 밑에 한번 추가를 하죠. 칼럼을 바꾸고 싶지는 않으니까, 자, 여기다가 섹션으로 박스를 하나 이제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박스에다가 집어넣을 거는 우리 폼을 한번 집어넣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폼 만든 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자, 폼 구문을 넣는데 이 액션은 실제 이렇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액션을 쓰진 않고, 자, 폼에 그 데이터 입력이 넘어갈 때 서밋에 대한 이 이벤트를 우리가 잡아서 더 이상 이 이벤트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고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submit 동네임즈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도록 하고, 그러면 submit 동네임즈라는 함수가 여기 다시 저장이 돼야 되겠죠. 강아지 이름을 이제 처리하는 거를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처럼 필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도 이제 만들어 주고, 이 클래스는 그냥 레이블이라고 하고, 자, 추천할 강아지 이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을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인풋을 넣게 합니다. 자, 인풋은 이제 텍스트로 넣는데 요걸 이제 한 다음에 버튼을 지난번에도 하나 만들었죠. 자, 버튼. 그래서 버튼 클래스인데 얘는 이제 링크로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 만들고 이 버튼의 타입은 이제 submit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ubmit해서 여기는 추천하기, 뭐 새로운 강아지 이름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에 모양 한번 보면
그럼 여기 이제 박스가 있고 새로운 강아지 이름 추천하기. 그럼 여기 헬프로 하나 집어넣을까요? 헬프로. 요 컨트롤 밑에 헬프로. 우리 요 모양은 우리 지난번에 강아지 공부할 때 이제 봤던 게 또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도 헬프를 하나 넣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헬프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설명까지 이제 들어갔으니까 사용자가 잘 입력을 할 거고요. 입력하면 그 입력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입력이 submit 동네임에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그 이름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이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요 폼인 경우는 자, 입력을 받는데 HTML 방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Vue.js 방식으로 받는 게 좋고 그러려고 하면 자, V 모델을 정의하는 게 좋고 그래서 new doc name이라는 거를 정의해서 이 텍스트 입력 받은 거를 new doc name에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쓰려면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이제 기능이 살아 있어야지 이 Vue.js에서 new doc name에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밑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이 Vue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근해 가지고 요 값을 가지고 내가 그 다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레퍼런스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은 이제 독지니까 요 밑에 child가 있고요. 여기에 names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조는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셋해서 덮어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이제 덮어쓰기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레이를 갖고 있으니까 이 어레이에 덮어쓰기를 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어펜드 하고 싶으면 업데이트를 이제 호출하면 됩니다. 얘 셋 대신에 업데이트 이용하면 이제 덮어쓰기 하지 않고 그냥 끝에다가 이제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덮어써도 되니까 셋 이용해 가지고 그냥 덮어쓰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덮어쓰려면 자, 동네임즈에다가 이 기능을 이제 더 원소 개수를 더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자, new doc names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 doc names를 슬라이스를 하는 거 이제 카피하는 거니까 자, 카피한 다음에 names에다가 푸시해서 동네임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해서 요 배열을 셋을 시키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만들었는데 사이즈를 만드는 이유는 이 이름 개수를 알려면 리스트를 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리스트 갖고 오지 않고 내가 저장하고 있는 사이즈가 몇 개인지 알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사이즈에 접근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로 가는데 이번에는 이 차일드가 네임즈가 아니고 사이즈입니다. 여기에 셋해서 값을 또 덮어 써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뉴동 네임즈의 랭스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넣어주면 이 새로운 강아지 이름을 우리 마음대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자, 여기에 있는 우리 웹페이지에서 추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강아지 이름을 몇 개 한번 넣어볼까요? 앙팡 한번 넣어볼까요? 앙팡. 자, 앙팡을 넣어줍니다. 자, new dog name is not defined인데 저장이 안 됐나요? 여기 잘 있는데 자, 에러 났으니까 안 들어간 것 같고 다시 팡팡. 지금 우리 접근할 때 문제가 생겼는데요. 자, 우리 이 엑스포트 한쪽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우리 this로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됩니다. this로 접근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 데이터 설정한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this를 하지 않아서 오류가 떴었습니다. 다시 이제 안팡 하면 자 여기 20분에 들어가는 거고 정렬해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정렬하면 이쪽에 이름이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고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니까 여기 사이즈까지 저절로 이제 업데이트 된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기능을 또 업데이트 해 보겠습니다. 자 sort 펑션하고 자, 파일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정렬하고 쓰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강량이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이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도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여기는 이제 빌딩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줘서 이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아지 부분만 했고 그 고양이 부분은 하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고양이 부분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섹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갖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테이블 밑에 만들었죠. 테이블 밑에
섹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ubmit cat name으로 이제 바꾸고요. 자, 새로운 고양이 이름. 자, submit 하면, 자, 고양이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수도 정의를 해야 됩니다. new cat name 정의하고 여기에 맞게 이제 함수만 만들어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함수도 똑같이 이름만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cat name이고 자, 이렇게 하면 필요한 기능은 이제 다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우리가 아까 이제 넬러파이 쪽에 올린 거 보면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프레시해서 이름이 이제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정렬도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름 새로 한번 추가해 볼까요? 르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르망으로 추천하기 누르면 르망이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있다가 이 HTML로 이제 출력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우리 코드를 보면 DB에 쓴 겁니다. 파일 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set 기능 해가지고 DB에 그냥 쓰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요 함수에 정의한 콜백 해가지고 콜백이니까 얘에 의해 가지고 바뀐 거를 갖고 와가지고 다시 리프레시를 이제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결과가 나왔다는 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바꿔준 게 아니고 파일 베이스에 데이터를 쓰고 그 바뀌었으면 이벤트를 발생시키니까 우리 콜백이 그걸 인지해서 새로 읽어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갔다 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고양이 이름 샤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샤에서 추천하기 하면 여기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고 여기 우리 데이터베이스에도 업데이트가 이제 잘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고요. 자, writing cat name 펑션을 기능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면, 자, 우리가 이제 개발에 필요한 파일 베이스 처리에 대한 거는 거의 완벽하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입맛대로 이 파일 베이스에 다른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 이런 파일 베이스의 다큐멘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기능이 개선된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